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3살의 여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나이 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때가 되면 남들처럼 알아서 다 하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결혼보다는 당장 제 눈앞에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4년간의 캐나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이미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때도 연애보다는 당장 취업이 급해서 1년 동안 취직 준비에 정신을 쏟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느라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제가 가진 능력을 증명해야 했었고 빠르게 승진을 하기 위해 일만 열심히 하면서 다른 곳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살았어요. 진짜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대학 생활 그리고 회사에 취직한 뒤로도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숨가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고 중간에 짧은 만남을 가졌던 적은 있지만 진지한 관계로 오래 만난 사람은 30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 결혼이며 출산이며 육아 같은 건 엄두도 나지 않고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될 줄 알았던 일은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일찌감치 결혼해서 어떤 친구는 아이가 둘이나 되고 어떤 친구는 벌써 내년에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는데 결국에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시간만 쏟은 셈이 되었더라고요. 좋은 회사를 다니며 안정된 위치에 있고 많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런 건 사회에서의 제 위치일 뿐이고 저녁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쓸쓸하게 저녁을 먹어야 하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빠르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조급함을 느낀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혼 친구가 결혼을 하는 걸 지켜본 이후로는 더 늦기 전에 나도 빨리 시집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만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발등에 불똥이라도 떨어진 사람처럼 주말마다 소개팅과 선을 보러 다니고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도 해봤어요. 취업 준비하던 시절에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던 시절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부나 취업 같은 건 나만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은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싼 돈을 주고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해서 저와 비슷한 조건의 남자들을 소개받는다고 해도 그게 바로 결혼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20대 때 연애할 상대를 찾는 것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구하는 건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라면 일단 만나보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 나이도 적지 않고 시간 낭비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비싼 돈 내고 가입한 결혼정보회사였는데 번번이 제 맞선 자리가 실패를 하자 저를 담당하던 커플 매니저가 제 학력을 조금 낮춰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너무 스펙이 좋은 고학력 여성은 남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피하려고 한다면서 제 학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칭 성사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의 박사 학력을 지우고 석사 졸업으로 다시 적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하길래 그냥 학사 졸업으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애초에 남자들이 자기보다 높은 학력에 높은 연봉의 여자를 부담스러워 한다길래 학력뿐 아니라 제 연봉도 30% 정도는 낮춰서 올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 낮춰서 적다 보니 매칭은 훨씬 빨리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상대 남자들 학력이나 연봉까지 함께 낮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사람이 중요하지 학력이나 연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서 제 마음까지 고쳐먹었죠.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어느 날 선자리에 나온 상대방이 저한테 30 넘은 여자는 절대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30 넘으면 애 낳기도 힘들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26에 결혼해서 28에 저를 낳으셨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노처녀 소리를 들었다고 하던데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30 넘으면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죠. 제 앞에서 실실 웃으며 이런 소리를 하는데 순간 열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참았던 화를 이 남자한테 쏟아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예 제 나이도 좀 깎아드릴까요? 박사학위도 학사로 낮춰줬고 연봉도 원래 9천 정도인데 6천으로 낮춰서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매칭이 되었나 본데 아예 이참에 나이도 낮춰드릴까요? 생각해보니까 그쪽 키도 170cm 겨우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제 키도 좀 낮춰드릴게요. 제가 받은 대로 똑같이 이 남자에게 돌려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이 모양 이 꼴 당하려고 이날 이때까지 죽어라 스펙 쌓으며 살았나 하는 마음에 자괴감까지 들었어요. 친구들 클럽 다니고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좋은 성적으로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따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살았던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이렇게까지 내 스스로를 깎아내려야만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 쪽에서 거절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까짓 결혼 평생 못하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맞선이나 소개팅도 나가지 않고 결혼정보 회사의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도 저랑 생각이 똑같다며 잘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이 의무는 아니잖아. 너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건사할 능력만 있으면 돼. 그깟 결혼에 구애받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부모님의 허락도 받았고 다시 예전처럼 직장 생활에 전념하고 제 스스로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매주 선보고 남자 만나려고 노력할 때는 멀쩡한 남자가 나타나지 않더니 막상 포기하고 이젠 독신으로 살 거라고 결심을 하자마자 바로 운명의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결혼정보 회사 소개를 받는 것도 아니라 그냥 직장 동료가 자기 아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며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 불러 소개시켜줬어요. 이 오빠가 외고 졸업하고 서울대 나와서 미국 유학도 갔다 왔어. 너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밟고 온 거 맞지? 잘됐다. 두 사람 모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통하는 부분도 많겠네. 지금 다니는 회사 역시도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학력도 좋고 본인 능력도 좋고 부모도 사업을 한다고 하니 집안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늦은 나이까지 공부하다가 사회 진출도 늦게 하고 본인 인생 열심히 살다 보니 혼기를 놓치고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솔직히 만나보기 전에 조건을 먼저 들었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며칠 뒤 만나기로 약속한 날은 토요일이었고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회사 업무가 너무 밀려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겨우 퇴근을 했는데 회사 로비를 나서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저랑 내일 만나기로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 묻길래 야근하다가 이제 막 퇴근했다고 대답을 했더니 마침 잘 됐다며 자기도 퇴근하려던 참이니까 만나서 간단하게 맥주라도 한잔하자는 거예요. 금요일이고 저도 야근까지 한 마당에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요.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만나서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하실래요? 솔직히 그날따라 힘들기도 해서 맥주가 땡기긴 했어요. 마침 저희 두 사람이 다니는 회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우리는 소개팅을 하기도 전에 맥주집에서 먼저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선자의 말대로 키도 크고 훈남에다가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 같아 마음에 들더라고요. 덕분에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어색함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이런 괜찮은 사람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남아있을까? 다른 여자들이 왜 그냥 놔뒀을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남자였고 다행히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팅도 필요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둘 다 홍기가 꽉 차서 넘치는 나이라 1년도 안 지나 결혼을 하기로 하고 얼마 전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주선자에게 들었던 것처럼 그 집안 부모들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경제력이 꽤나 있는 집인 것 같았어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 나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마침 같은 과를 졸업했기에 혹시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학창 시절부터 엄친아 같은 이미지라서 나름 유명했다 하더라고요. 외모도 훈훈하고 성격도 좋고 대학 다닐 때부터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잘 사는 집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너 그 사람이랑 만난다고? 웬일이야, 세상 진짜 좁다. 근데 확실한 소문은 아닌데 그 집안 엄마가 좀 유별난 것 같더라.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집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 만나지 말라며 다 뒤집어 놓고 난리도 아니었대. 이런 말까지 들었지만 당시에는 귓등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학 다니던 시절이면 이미 십수년 전 일이고 지금이야 둘 다 나이가 꽉 차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유난 떨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결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날에도 야근을 하고 주말이라 마음 편하게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당장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오늘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둘러 씻고 준비해서 달려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얘단 말이다. 요즘 세상에 격식 다 차리면서 할 필요 없잖니.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딱 쓸만한 걸로 몇 개만 해라. 은수저니 뭐니 이런 거 요즘 촌스러워서 아무도 안 하잖아. 괜히 이불이니 뭐니 주렁주렁 들고 올 필요 없어. 나는 자식 팔아서 장사할 생각도 없고 이것저것 뽕을 뽑으려는 시애미들도 정말 꼴불견이더라. 안 그래도 예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을 듣고 진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는 이불, 은수저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실용적으로 가방이나 하나 해와라. 애들 드는 브랜드 말고 샤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떠니? 에르메스 달라고 하면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 같아서 말이야. 순간 망치로 뒤통수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습니다. 기껏 제 생각해주는 척은 다 하더니 결국엔 샤넬 가방을 사달라 하더군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생에 딱 한 번이라면 아예 못 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바로 이어진 다음 이야기였어요. 아, 맞다. 요즘 다들 예물 같은 건 생략한다면서? 어차피 다이아니머니 세트로 바리바리 맞춰줘봤자 결국 촌스럽다고 안 끼고 다니잖니. 그러니까 다이아 같은 건 하지 말고 이 돈으로 비슷한 큐빅으로 맞춰라. 내가 알아보니까 반지랑 목걸이 세트로 하면 이 돈이면 충분하겠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받자마자 바로 열어서 액수를 확인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가방에 봉투를 넣었어요. 어차피 봉투를 줄 거라면 저런 말은 뭐하러 했나 싶었지만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고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예비 시어머니가 예물하라고 봉투를 줬다고 하니까 액수가 얼만지 궁금하다면서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엄마도 저도 깜짝 놀라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진짜 이 돈으로 반지랑 목걸이 맞추라 했다고? 자기한테는 샤넬 가방 사달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엄마는 사돈이 액수를 착각한 것 같다면서 그냥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라 하셨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5만 원짜리 10개인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어떻게든 예물을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출 것도 없겠죠. 애초에 다이아 하지 말고 큐빅으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도 나이가 있고 본인은 가방 갖고 싶다고 말을 했으면서 어떻게 저한테는 18K를 사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돈을 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봉투를 돌려드리면서 이 돈으로 예물을 맞추라고 하신 게 맞냐고 물었더니 지금 자기랑 기싸움 하냐며 화를 내는 겁니다. 너 진짜 웃기는 애네. 무슨 애가 벌써부터 돈을 그렇게 밝혀? 솔직히 그 나이에 우리 아들 같은 조건 가진 남자랑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니? 예물은커녕 너가 집을 사들고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물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 돈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은 안 드니? 난 더 이상 너한테 할 말 없으니까 그거 갖고 돌아가던지 아니면 전부 없던 일로 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50만 원은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저한테 엿먹이려는 의도였어요. 뭐 양가 집안 사정이 어렵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것도 감지덕지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도 그렇고 남자친구 집안은 더더욱 정말 먹고 살만한 집들이거든요. 자식들 전부 몇 년씩 미국 유학 보낼 정도는 되고 만에 하나라도 집을 장만해오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기댈 것도 없이 제 능력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출은 좀 껴야겠지만요. 아무튼 애초에 예물이 어떻고 저떻고 허리허시기 싫다고 하더니 저한테는 50만 원 내놓고 자기는 샤넬 가방을 사달라는 것부터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불량 학생이 1,000원 주면서 빵이랑 우유 사오고 잔돈 500원 남겨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고 왜 이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가고 싱글인지 계속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알아보니 이미 결혼 준비를 하다가 엎어진 경험이 저를 만나기 이전에 3번이나 있었답니다. 알려진 것만 3번이고 더 될 수도 있겠죠? 전부 그쪽 어머님이 깽판을 놓고 엄청난 예단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혼사가 전부 엎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는 와중에도 자기 엄마 때문에 저 몰래 맞선을 몇 번이나 보러 나갔었고 여기저기 주변에 직업 좋다는 여자들이랑 선자리를 주선하셨던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가 선보기 싫다고 끝까지 거부하면 쉬는 날에 억지로 끌고 나가거나 아예 그 여자를 남자친구 회사 앞까지 끌고 와서 만나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 악평이 자자했고 남자친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저만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제 남자친구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인데 그 집 아줌마를 보면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았죠.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혼한 뒤에는 말을 안 해도 뻔히 미래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 남자가 평생 자기 엄마한테서 내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10분도 지나지 않아 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음엔 제 편을 들지 몰라도 이제까지 만난 여자들과 파혼을 몇 번이나 경험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엄마한테 반항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이제 와서 완전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할 게 뻔할 뻔자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파혼만이 답이었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자기 친척들이 주말에 모이기로 했으니 저도 와서 얼굴 비추고 미리 인사드리라면서요. 그러면서 전화 끊기 전에 한마디를 하는데 자기가 사라고 했던 샤넬 가방을 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말한 그거 샀니? 가능하면 이번에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주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 아, 샤넬백이요? 물론이죠. 이번에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더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저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고 입이 찢어지게 웃는 것이 느껴졌죠. 왔니? 오느라 고생했다. 안으로 들어와라. 식당 안에는 커다란 룸을 빌려놓고 그 안에 남자친구 집안 식구들이 가득 있었어요. 다들 예비 며느리가 왔다고 저를 반겨주셨고 그 와중에 그 집 아줌마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백화점 쇼핑백을 열어 그 안을 확인하더군요. 이게 뭐야? 너 이게 뭐니? 이게 샤넬이야? 당연히 제가 그 아줌마한테 샤넬을 사줄 리가 없죠. 미쳤습니까? 집에 굴러다니던 언제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낡은 가방에 그 아줌마가 줬던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고 겉에 백화점 쇼핑백만 엄마한테 빌렸어요.
샤넬 가방인 줄 알고 좋아서 열어봤다가 황당해하는 그 표정을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 지금 어른을 놀리는 거야? 너희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아니?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우 없는 짓을 해? 어머님도 참 경우 없기는 제가 어머님만 하겠어요? 다이아 말고 큐빅으로 예물하라면서 50만 원 주셨으면서 저한테는 1000만 원 넘는 샤넬백 사오라고 하는 게 진짜 경우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러자 금방이라도 입에 거품을 물 것처럼 화를 내고 방방 뛰더라고요. 아니 돈도 많은 집안에서 가방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직접 살 것이지. 그걸 왜 저한테 사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이 모든 상황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또 뭐 사달라고 한 거야? 진짜 왜 그래? 저번에 파혼했을 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 너가 장가 가는데 이 정도는 서로 주고받아야지? 공짜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예물하라고 돈도 줬어? 네, 그 돈이 겨우 50만 원이죠. 저는 친척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파혼 선언을 하고 남자친구에게도 다신 연락하지 말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식당 밖까지 달려나와서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마음을 전부 정리했기 때문에 뿌리치고 그냥 와버렸어요. 가방 안에 너희 엄마가 나한테 준 50만 원 들어있으니까 그 돈으로 보태서 갖고 싶다던 샤넬 가방이나 사드리라고 했죠. 믿음이 고모고 다 깨진 상황에 이 결혼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불확실한 사랑에 제 인생을 걸기보다는 제 스스로 행복하게 살려고요.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저한테 딱 맞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지만 못해도 행복하게 살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지내려고요.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이젠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